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책에서는 순서대로 뭐 프루드법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쭉 순서대로 가는데 우선 제가 저번 시간 얘기 드린 것 같이 그래서 지금은 뭐를 쓰냐만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뭘 쓰는지 알면은 거기에서 뭐 이제 뭔가 모자라면 옛날에 쓰던 방법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표준으로 쓰고 있는 ITTC 1978법이 어떻게 돼 있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숙제 올려드렸는데 그 데이터 보시면은 걔를 가지고 얘를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 숙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들 그대로 쓰시면 되고 뭐 그렇죠. 아마. 그리고 과제 수기로네요. 수기해가지고 PDF에서. 뭐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는 엑셀로. 아니 뭐 손으로 그래프 그리실 수 있으면 그리시는 것도 괜찮은데, 예, 뭐 편하실 대로 하세요. 예, 딱히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은 안 쓰고 PDF로 내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 좀 신경 써서 내주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다른 수업에서 스캔해서 내라고 했더니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뭐 잘 안 보이게 삐딱하게 찍는다거나 뭐 거꾸로 찍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점수를 까거나 하진 않겠는데 나중에 뭐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여기는 왜 CR이라고 써놨지? CW인데 책이 잘못된 것 같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차근차근 따라왔으면은 여기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게 사실 CAA밖에 없어야 돼요.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다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하나씩 써봅시다. CTS는 배 전체의 저항인데 토탈이에요. T니까.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모델이 아니라 실제 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제 배 저항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뭐 C, D, C, L 그런 거 배우긴 했는데 걔랑 분모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로 V제곱 V라고 쓰면은 책에서 뭐라고 썼지? V예요? U예요? V? 그럼 V라고 합시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V라고 쓰시지 마시고 실제 배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VS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요? 2분의 1 로 V제곱에 면적 단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면적 차원이. 우리가 저항 추진에서는 배에 관련된 면적 차원을 L제곱이 아니라 침수 면적 S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에도 S로 나왔죠. 알려줬죠. 그 다음에 S 밑에다 실선이니까 S라고 써줍시다. 좀 딴소리로 배 조종 쪽에서는 침수 면적 S를 안 쓰고 L제곱이나 아니면 L 곱하기 흘수 그걸로 이 면적 차원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4학년 2학기 때 내양 조정 들으시면은 그걸 감안을 하시면 되죠. 하여튼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배웠어요? CFS 배웠네. 레이놀드 수도 실선의 레이놀드 수겠죠. 당연히 빼기 2를 제곱한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CFS를 이렇게 구한다. 이 식으로 구한다 라는 건데 결국엔 얘도 뭐를 얘기하냐면은 R, FS F라고 하면은 뭔가 마찰에 관련된 항이긴 한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되게 강조했었던 게 얘가 진짜 마찰 저항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진짜 마찰도 아니고 진짜 평판의 마찰 저항도 아니고 뭔가 이것저것 좀 섞이긴 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부르는 이름은 모형선, 실선, 상관곡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형선에 뭔가 점성 저항 같은 성분들과 실선의 점성 저항 같은 성분들, 점성이라고 하면 마찰 더하기 형상 저항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일관된 결과를 내는 그런 통계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CFS로 이 식을 구했다고 해서 이게 진짜 배 표면의 마찰 저항이냐?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정확히는 아니죠. 비슷하긴 한데 뭔가 조금 이것저것 더 더하고 뭐하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CW는 뭐 잘 우리가 말로만 설명을 했죠. 조파 저항이고 CA는 식이 있긴 한데 써야 되나? 별 의미 없는데. KS를 여긴 LWL로 한다고 돼 있네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과제하면서 계산을 해보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면은 되게 작은 값이 나오겠죠. 네. 되게 CTSO, CFS 이런 애들이 0.00 몇 그 정도에서 놀거든요. 계산해 보시면은 되게 작은 값인데 그것보다 더 작은 오더로 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우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식을 조금 더 손을 대볼까요? 그러면 얘는 레이놀즈 수의 함수고 그 다음에 CW는 프루드 수의 함수로 따로 표현을 해주는 게 조금 덜 헷갈리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게 사실 새로 배울 거는 K하고 형상계수라는 거 알긴 알죠.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CAA 얘기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데 CW가 이 식 자체가 왜 이렇게 나뉘는지에 대해 다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뭐 물론 지금 우리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반복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세부적인 내용들이고 책을 찾아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식이 왜 생겼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조파저항 얘기를 할 때 배에 걸리는 조파저항은 배가 조파저항은 배가 주위에 파도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힘이었죠? 맞아요? 맞잖아요. 주위 파도를. 그래서 뭐가 있었냐? 에너지 우선 파가 갖는 평균 에너지 기억나요?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파가 단위 길이당 2차원 파긴 했지만 2차원 파가 갖는 단위 길이당 평균 에너지가 위에 줄 그으면은 좀 헷갈리는데 벡터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선 줄을 그으면 평균이란 뜻이에요. 단위 길이당 평균 에너지가 ρg a 제곱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면은 단위 길이당 평균 에너지니까 얘가 차원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밀도는 질량을 길이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 그렇죠?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미터 퍼 초의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2. A는 면적이 아니라 파고예요. 길이 차원이죠. 길이 차원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뭐가 돼요? M. 이렇게 되나요? 뭐 빠졌어요? L 없어져요. L이 없어진다고? 아, 여기 L이 하나 더 있었네. 그러면은 LT제곱 T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네요. 이거 맞아요? 네,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항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 여기서는 에너지식이긴 한데 단위 길이당 에너지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항이잖아요. 저항의 단위는 힘이잖아요.
힘은 뭐 다 알죠? 질량 곱하기 뭐예요? 가속도. 그러면은 뭔가 길이 차원만 곱해주면 되나요? 맞아요? 단위 길이당 에너지인데 거기에다가 뭔가 길이 차원만 곱해주면은 우리가 조파 저항 차원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에서 단위 길이당 에너지를 맞나? 단위 길이당 에너지를 저항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힘 곱하기 길이를 하면은 그게 에너지지 않아요? 힘 곱하기 길이가 그럼 얘에다가 길이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얘가 아니라 뭐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는 이거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은 얘가 우선 이름이 뭐였어요? 단위 길이당. 그쵸? 그러니까 어떤 파장이 가지고 있는 평균 에너지를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에다가 파장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 파장은 우리가 뭘로 구해줘요? 2파이분의 G T제곱? 뭐 분산관계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뭐든 나오는데 이제 제가 주로 외우는 식은 이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어떻게 잘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메가는 K분의 G인가 뭐 그런 G분의 K인가? 뭐 그런 것들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파장을 곱해줘야 파장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뭘 곱해줘야 돼요? 얘는 2차원 파잖아요. 실제 문제는 3차원이고 그러니까 폭방향으로도 뭔가 곱해줘야겠죠. 네, 개가 빠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맞나요? 뭔진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잘 곱해주면은 이 차원이 되니까 우리가 에너지로 나오는 건 맞아요. 파가 갖는 에너지로. 맞나? 파가 갖는 에너지 맞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의 그 컨트롤 볼륨, 배를 둘러싼 검사 최적의 시간당 들어오고 시간당 나가는 거는 얘를 시간으로 나눈 꼴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돼요? P, 동력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파장이랑 그 다음에 뭐 파장까지 해줘야 되나? 파장이 들어가나? 식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P고 얘는 뭐가 되냐면 R, 아까 앞에서 V로 했죠? RV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까지 봤을 때 그건 뭐 여기 R에다가 V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걔는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뭐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근데 미분만 한다고만 알아두게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조파저항을 구하고 싶어요. 배의 조파저항. 배의 조파저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결국엔 뭐에 대한 문제가 돼요? 2분의 1로 A제곱이랑 뭐를 곱하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쵸?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뭐 로야 밀도니까 그렇다고 치고 옆에 중력 가속도 중력의 문제란 뜻이에요. 수면파가 생기는 거는 전적으로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파고인데 파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파고 배가 뚱뚱하면은 그 옆에 생기는 파고가 높아지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배가 날씬하다고 하면은 앞쪽에 정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압력이 떨어지죠. 원래 높았다가 압력이 쭉 떨어지잖아요. 높았다가
압력이 높은 데에서는 우리가 수면파의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 뭐였어요? 수면파의 대기압이잖아요. 수면 표면의 압력이.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배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 여기쯤에 정체점이 생기겠죠? 정체점이 생기면은 얘는 압력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수면은 뭘로 정해지는 거예요? 대기압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다가 수면이 올라와서 요만큼의 로제 H만큼 맞춰줘야겠죠? 그래야 여기 정체점 더하기 빼기 물기둥 높이가 대기압이 돼서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배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선수 쪽에 파고가 높게 생기는 건 알겠는데 배가 뚱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쪽에 압력이 높은 부분이 더 넓어지잖아요. 더 넓어지니까 그만큼 파가 더 물을 위로 많이 올라가야겠죠, 얘네들이. 그런 의미에서 파고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제 정확한 그 과정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은 배가 앞으로 물을 밀고 갈 때 그만큼 파고가 생기는데 이런 이유로 파고가 생기는데 그 파고가 높아지는 거는 배가 뚱뚱할 때예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장에서 자세히 배우겠죠. 그럼 배가 뚱뚱하면 A가 커지고요. 중력이야 그대로잖아요. 끊긴다고. 어? 심하게 끊긴다. 시간이 끊긴다고? 심하게 끊긴다. 영상이? 지금도 잘 되는. 그거 뭐 어떻게 학교 인터넷이 후진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보자면은 결국에 문제는 조파 저항은 아까 여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깔끔하게 쓰지 못했는데 CW라는 거를 조파 저항은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은 중력과 배의 형상의 문제다라는 거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몇 분 됐어요? 시간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17분. 아 그래요? W. 그러면은 조금 하고 잘랐다 할게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모형 시험 단원이니까 모형 시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상사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형상은 똑같아야 돼요. 모형이랑 진짜 배랑 형상이 똑같은 게 기하학적 상사예요. 얘는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유체역학 문제에서 중력의 영향이 같게끔 우리가 해주는 수가 뭐였어요? 프루드 수잖아요. 그러니까 프루드 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프루드 수가 같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유체 문제의 전체적인 규모, 우리가 얘기하는 관성력이죠. 2분의 1로 V제곱 곱하기 L의 세제곱으로 세제곱인가? 제곱이지? 힘이니까. 관성력이랑 뭐랑? 중력이랑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중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로 L 세제곱하면 뭐예요? 질량이잖아, 질량. 질량 차원에다가 중력만 가해주면, 중력 가속도만 해주면 걔가 중력이죠. 그러니까 프루드 수가 같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루려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다루려는 문제에서 유체 자체에 갖는 관성력의 규모. 관성력이라고 하면 그냥 유동 문제가 얼마나 큰가예요. 그 유동 문제랑 거기에 대한 중력의 비율이 모형이랑 실선이랑 서로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조파저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형상은 어차피 기하학적 상사로 만족이 되어 있고 만족이 동력학적 상사에 대해서 보자면은 관성력과 중력의 비율이 같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갖게 해주려면 뭐가 같으면 돼요? 실험 조건에서 프루드수와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CW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루드수의 함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 옆에 배가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 때 옆에 파도가 어떻게 생기냐, 그 파도로 인해 얻어지는 조파저항 크기가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실험을 하든 해석을 하든 해야 돼요. 요것처럼 깔끔한 수식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다만 지금까지 뭐 프루드 이후로 한 150년 동안 이런 거 연구를 해왔으니까 데이터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몇 가지 값만 정해지면은 어느 정도 CW를 추정은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식들은 있거든요. 정확히 해석해서 뭘 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냥 경험식으로 대충 맞춰봤더니 이런 경향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수업에 뒤에서 5장에서 다룰 거예요. 그럼 잘랐다 할게요. 여기서.